하나보라고 이동해서 체열을 해야 돼요. 또 비싼 돈이. 이제 체열실로 갑니다. 606 666 665번 고객님 3번 창고로 오십시오. 강아지 산책하러 갑니다. 빨리 가야겠다. 신난다. 면봉이 산책한다. 신났네. 예쁜 얼굴이네. 하루는 빨리 내리고 싶어. 데크층입니다. 내려갑니다. 나이가 비슷한가 보다. 6살이에요. 돌고 싶어? 얘는 면봉이랑 인사하고 싶나봐. 우리 저 가자. 이걸 밟는 게 여기 밟으려고. 아 깽깽이? 이렇게잖아. 어제도 깽깽이 하던데. 아 그래요?
저기 파란 옷이다. 저기 있다. 아니야 뭐 연락하지도 않았어. 뭐 연락하지도 않았어. 갑자기 요즘에 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애들 막 써. 짠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비디오? 짠. 나한테 해볼까? 왔다. 오, 딱 맞춰서 왔어. 지금 달려가면 되겠다. 근데 이거 진짜 준비 기간이 짧았어. 제가 회사 조인한 지 한 달이 조금. 이거 에그인 굴라시랑 라구 볼로네제랑 프렌치 토스트. 따뜻한 거야 이거. 저기가 제 옆에 여기 있는 게 나니까 그래서 바깥에 통풍이랑 왜 통풍이랑 더운 거 알지? 그리고 여기는 야외라 에어컨이 뚫려 있어. 피나랑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인 거죠. 피곤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맞아. 회사에서 유일하게 한 명 직원이 있는데 운동대님 수납하시고 약사원 들어가시고요. 두 달 뒤에 오시 약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한 달. 24시간 충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료 보고 머리 자르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반짝 검사에서 혈전 관련된 염색체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항체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 류마티스 항체도 같이 혈전의 문제를 일으키는 항체였고, 그래서 류마티스 항체를 진단하는 검사 항목 중에 총 3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양성으로 나왔고, 3개월 전에 보라매 병원에 난임병원 의뢰서를 받아서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서랑 의뢰서를 보시고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서 그래도 일시적으로 항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원래는 3개월 뒤에 한 번 더 재검을 해서 총 2번의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로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3개월 뒤로 해서 그때 피검이랑 그리고 피검하고 일주일 뒤 진료 예약을 잡았었고, 근데 선생님께서 어쨌든 3가지 항목 중에 2가지나 양성이 나왔고 또
그 수치 자체도 살짝 오버가 된 게 아니라 좀 높은 수치여서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3개월 뒤에 재검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셔서 저도 당연히 선생님께서 많은 확률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번에도 양성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3가지 항목 중에 2가지가 양성이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됐어요.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뭐 가능한 케이스냐라고 여쭤봤더니 보통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 부작용 이런 걸로 조금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몸에 들어오면서 면역 체계가 조금 과민 반응을 해서 그런 자가 면역 항체들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수치긴 했지만 지금 다 떨어졌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 진료를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로 항체라는 항체가 발견됐다. 이거는 또 류마티스 내과 피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피검으로 알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반짝 검사에서는 모르는 항목인 거고 아로 항체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이건 뭐 따로 재검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임신했을 적에 살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대요. 뱃속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거에 관련해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견서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진료실에서 들었을 적엔 너무 생소해서 그런 병이 있나? 뭐지? 하고서 그냥 듣고만 왔는데 찾아보니까 아로항체가 있으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대요.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뭐 찾아보니까 루푸스나 류마티스보다 중증은 아닌 것 같고 10,000명당 8명꼴로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 자가 면역 체계가 눈물샘이랑 침샘 쪽을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래요.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발병될 확률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은 증상들은 안구 건조가 엄청 심하고 또 입안과 혀가 엄청 마르고 기관지가 마르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릴 적부터 안구 건조도 있었고 렌즈를 못 꼈거든요. 시력이 좋아서 딱히 렌즈를 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중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서클 렌즈 같은 거 칼라 렌즈 인기가 많았을 적에 끼면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끼고 시리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은 하고요. 그리고 입이 마르고 기관지, 코 이런 게 마르고 하는 것도 저는 비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 내부가 되게 건조하고 마르고 그래서 막 많이 건조하는 날은 막 자고 일어나면 막 피도 좀 나고 목도 되게 건조해서 자주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자주 마른 기침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뭐 큰 해결 방법이 있거나 예방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구 건조가 있으면 인공 눈물을 넣어준다든지 뭐 수분 공급을 잘하고 가습기 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크게 따로 진료를 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로 항체를 태아에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안 좋게 되면 태아한테 뭐 신부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심장 초음파를 좀 자주 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소견서를 써주셨고 이거는 난임병원 졸업하고 전원할 때 그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 류마티스 내과는 더 이상 갈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저는 류마티스 항체 말고도 돌연변이 염색체 때문에 혈전 관련 문제가 있어서
아마 큰 혹사는 전원을 해도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손발이 정말 차갑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돌연변이 염색체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혈전 문제가 그래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원하기 전에 결과 같은 게 나와서 전원할 때 그 반짝 검사 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전원하기 전에 진료를 갔다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제가 머리가 진짜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랐어요. 진짜 거의 한 4, 5년 만에 가장 짧은 기장인 것 같아요. 15cm 잘랐고 사실 집 근처에 괜찮은 미용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보라매 병원 근처에 리뷰가 좋은 미용실이 있길래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앞으로 계속 보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는데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너무 좋으셔서 아마 병원은 이제 안 가겠지만 나중에 머리를 새로 하고 싶으면 아마 거기를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남은 여름을 조금 덜 덥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전원 초진을 가는데 저는 초진 가서 그 검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류마티스 내과 진료 브리핑 끝!